지금 이 채널에서는 1943년 중반 솔로몬의 인근에서 벌어지는 태평양 전쟁, 일본군과 미군, 호주군 연합군의 전투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942년 하반기부터 1943년 2월까지 연합군은 솔로몬 제도 남단 과달카날과 동부 뉴기니 부나고나에서 일본군을 몰아냈고 몇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43년 6월 말부터 카트윌 작전의 시작을 통해 8월 중순까지 솔로몬 제도 중부 뉴조지아의 일본군을 거의 몰아냈습니다. 일본군은 이제 뉴조지아 지역의 북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벨라라벨라 섬과 콜롬방가라 섬의 일부 지역에 몰려 있는데요. 일본군이 여기서 밀려나는 것은 시간이 좀 흐른 뒤가 됩니다. 따라서 이 채널에서 일단 8월 중순까지의 뉴조지아를 다루고 이후에는 동부 뉴기니에서 6월 30일부터 시작된 연합군의 반격을 일단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동부 뉴기니 전장을 거의 다 나타낸 것인데요. 동부 뉴기니에서 일본군의 최대 근거지는 이곳들 레이와 살라마와이고 호주군이 내륙에서 와우 무보 전투 승리 후 일본군을 압박하고 있고 미군이 6월 말 나쏘만에 상륙한 이후 북진하면서 호주군과 보조를 맞추어 살라마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라마와보다 일본군이 더 많이 주둔해 있는 곳이 여긴데 제가 여길 지칭할 때 레이라고도 하고 라에라고 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몇 주 전에 어느 구독자분께서 이에 관해 댓글을 달아주셔서 레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 현지에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후 영상에서는 표기를 레이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바로 전에 올라갔던 영상이 동부 뉴기니 일본 총합본인데요. 동부 뉴기니에서는 카트윌 작전 시작 직전인 6월 하순에 라바비아 능선 전투가 있었고 동부 뉴기니 1번이 시간순으로 뉴조지아 1번과 2번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영상부터는 동부 뉴기니 일본 총합본 이후의 사건부터 다루게 됩니다. 동부 뉴기니에 주둔한 일본군은 육군 제51사단인데 이미 예전에 와우 전투에서 패하면서 병력을 많이 잃었고 결정적으로 51사단 주병력이 배를 타고 오다가 비스마르크의 해전에서 괴멸돼서 병력 보충과 보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육군 제51사단은 제51보병단 산하 3개 보병연대가 있었는데 이때 일본군 기록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제51사단의 실제 전력은 약 보병 1개 연대 정도에 불과했다고 나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1943년 7월 20일 현재 사단 병력 합계가 3,250명, 그리고 이 중에 응역 인원이 2,580명으로 계속 보강되는 호주군과 미군을 전선 전체에서 상대하기에는 매우 모자랐습니다. 또한 이 병력들에 대한 보급도 제대로 될 리 없어서 제51사단에게 시련의 시기였다는 표현까지 일본 기록에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주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살라마와 남쪽 지역인데 무보를 연합군이 점령했고 북쪽 밥도비 능선에서도 계속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이후의 전투는 좀 더 살라마와로 다가간 코미아툼, 탐부산, 탐부만에서 벌어집니다. 왼쪽 지도는 하얗게 되어 있지만 같은 지역의 실제 항공사진은 오른쪽과 같은데요. 이 지역이 전부 밀림으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산지 지형입니다. 미군이 상륙한 나쏘만에서부터 살라마와까지 직선거리는 약 28km입니다. 호주군이 점령한 무보에서 코미아툼을 거쳐 살라마와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이 루트 근처에 탐부산이 있고 이곳에 일본군이 소탕되어야만 했습니다. 탐부산은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는 4개의 고지가 존재하는데 산 주위는 전부 빽빽한 밀림지대입니다. 1943년 7월 14일 무보 전투가 끝나고 호주군은 16일에 이곳을 처음 공격하는데 공격을 맡은 부대는 호주군 6사단 17여단의 5대대였습니다. 공격을 시작할 당시 17여단 5대대의 총 병력은 약 650명을 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 방면의 일본군 부대는 일본 기록에 의하면 보병 제66연대 제2대대와 제3, 제9, 제12중대 및 기타 병력이었는데 이 부대들은 탐부산뿐만 아니라 코미아툼 방면까지 전부 지키는 부대들이어서 탐부산을 지키던 병력 숫자는 더 적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진이 당시에 탐부산을 찍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가장 높은 고지를 보고 찍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탐부산과 주변 지형은 전부 밀림으로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호주군은 7월 16일에 공격을 시작해 가장 남쪽에 있는 2개의 고지대를 점령했습니다. 더 북쪽에 있는 고지대 2개는 아직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호주군과 일본군 사이의 거리는 약 100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남쪽에 진을 친 호주군을 공격해서 몰아내기로 결정했고 7월 16일 밤에 8차례에 걸쳐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일본군은 호주군 진지 10에서 15m 앞까지 기어온 다음에 일어서서 돌격했습니다. 일본군은 박격포 120여 발을 쏘면서 호주군 진지에 맹공을 가했으나 호주군을 몰아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7월 17일 아침 다른 호주군 중대가 3인치 박격포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간밤에 전투를 치른 호주군은 소총 한 정당 탄약이 평균 5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본군은 16일 밤 공격에 이어 17일 낮에도 공격을 가해왔고 17일 오후 6시경에는 200여 명의 일본군이 호주군 진지를 공격했으나 격퇴됩니다. 일본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은 호주군은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18일과 19일에 걸쳐 반격을 시도한 호주군의 진로가 나와 있습니다. 7월 18일에는 해당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틈타 일본군이 호주군 진지로 접근했습니다. 7월 19일 오전 4시 호주군 지휘관에게 전화선이 끊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그 순간 일본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주군은 침착히 대응해 일본군의 공격을 격퇴했으며 일본군은 약 20여 명의 전사자를 낸 채 퇴각했습니다. 일본군은 오후에도 다시 공격을 가해왔으나 호주군은 모자라는 탄약을 후방에서 필사적으로 전방으로 나르면서 공격을 막습니다. 호주군의 톰슨 기관단총과 브렌 경기관총이 일본군을 막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7월 19일 하루 종일 일본군은 호주군 진지를 공격했으나 강도는 훨씬 약했습니다. 결국 일본군의 공격은 7월 19일 오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탐부산 전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은 많지 않은데 이 사진 왼쪽의 호주군 병사의 이름은 FW 맥비카이고 바로 오른쪽에는 공격 중 목숨을 잃은 일본군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진 설명에 의하면 프라이빗 맥비카는 1943년 7월 24일에 일본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탐부산에서 싸우던 호주군 17여단 5대대 병사들의 모습을 찍은 건데 호주군 병사들이 톰슨 기관단총, 토미건, 브렌 경기관총, 엔필드 소총을 가지고 있고 일본군으로부터 빼앗은 진지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밀림 속 산지에서 진지를 만들고 전투를 벌이는 모습이 탐부산 전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탐부산 전투에 관한 일본 측 자료는 호주 측 자료를 인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탐부산을 이 지도에서 표시해보면 이 정도 되는데 탐부산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근처에서 일본군이 공세를 취한 곳이 또 있었습니다. 탐부산에서 약 2km 북서쪽으로 간 곳에 엠부시 놀이라는 고지대가 있는데 주변 지대를 내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지이며 이곳을 장악한 호주군에 일본군이 7월 20일경부터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호주군은 탐부산 전투와 마찬가지로 용감히 싸워 쳐들어오는 일본군을 격퇴했고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약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동부 뉴기니에서 호주군 병사들 말고 원주민들도 짐꾼으로 많이 이용했는데 이 사진에는 호주군을 위해 보급품을 나르는 원주민의 모습이 보입니다. 행렬 오른쪽에는 원주민들을 인솔하는 호주군 병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지도는 일본군 근거지인 레이와 살라마우아가 더 잘 보이게 확대한 것인데 레이와 살라마우아 딱 중간쯤 되는 지점에 강이 하나 바다로 흐르고 있고 이 강의 이름이 부항강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레이와 살라마와를 잇는 이 강 하구에 병력이 없었는데 7월 12일 호주군이 일부 병력을 보내서 강 하구를 점령했습니다. 호주군은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일본군을 다른 전선에서 분산시키기를 원했는데 일본군도 레이와 살라마와를 잇는 이곳이 넘어가면 곤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 배치된 병력은 호주군 3사단 15여단 24대대였고 레이와 살라마와 사이의 넓은 지역을 작전구역으로 하는 부대였습니다. 이 지도는 부항강 하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곳이 호주군 주둔 지역 그리고 X자로 표시된 것은 호주군이 일본군 접근에 대비해 설치한 부비 트랩입니다.
7월 15일 원주민 한 명이 일본군 정찰병을 목격했고 7월 18일 밤에는 해안에서 많은 수의 바지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주군 북방 약 100m 지점의 부비 트랩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1943년 7월 19일 아침 호주군 정찰대가 해당 지역으로 급파됐는데 땅에 많은 피가 고여있는 것을 발견했고 구급용 키트에 일본 해군 육전대 단 모양 마크가 달려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일본군 정찰병 4명이 있는 것도 목격합니다. 시간은 흘러 7월 21일이 되었고 오전 8시 30분 같은 지역에서 또 한 번 부비 트랩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주군 정찰대는 일본군 사상자의 흔적과 함께 많은 수의 병사들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오전 10시 30분 6명의 호주군 정찰대가 부비 트랩의 선을 다시 놓고 있었는데 일본군 20여 명으로부터 기습을 당해 교전 후 퇴각했습니다. 곧이어 강 남쪽과 북쪽에서 일본군이 호주군 진지로 접근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군은 일본군이 약 2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고 1개 소대 정도의 병력이었던 호주군은 강 하구를 버리고 이곳 레가로 퇴각했습니다. 이곳에 일본군은 51사단 102연대 병력 약 150명과 해군 육전대 일부였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레이와 살라마와 사이에 혹시라도 연합군이 상륙할 것을 겁냈지만 호주군은 원하던 대로 일본군 병력을 조금 더 분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7월 24일) 호주군 17여단 5대대는 탐부산에 대한 또 한 번의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 사진은 이날 공격에 앞서 호주군 포병대가 75mm 야포와 박격포 등을 동원해 탐부산의 일본군 진지를 포격하는 모습입니다. 호주군은 오전 11시 30분 마지막 남은 고지의 일본군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는데 일본군의 거센 저항에 막혀 탐부산을 완전히 점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호주군 일부가 산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했으나 곧 일본군에 밀려났습니다. 이전엔 일본군이 고지 아래쪽에 호주군을 몰아내는 데 실패했고 지금은 호주군이 가장 높은 고지에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군의 탐부산에 대한 정면 공격이 계속 막히고 있을 무렵 나소만에 상륙했던 미국군 162연대 1대대 병력이 탐부산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친 호주군을 대신해 미군이 공격을 이어받은 것인데요. 7월 30일 오전 야포와 박격포를 동원한 예비 포격 이후 미군은 창의성 없이 호주군이 했던 일본군 진지에 대한 정면 돌격을 반복했고 곧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채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이 호주군 병사의 이름은 레슬리 앨런이고 별명이 불이었는데 1916년생으로 당시 27살이었고 1943년 7월 30일 미군이 주 공격을 맡은 탐부산 전투에서 미군 부상병 12명을 후방으로 안전하게 구조했고 이 공로로 미군으로부터 실버스타를 수여받았습니다. 지금 이 장면도 레슬리 앨런이 7월 30일 미군 부상병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호주군에 이은 미군의 정면 공격도 일본군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실패하고 맙니다. 7월 말이 되면 연합군은 아래쪽 탐부산과 코미아툼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고 살라마우아와 좀 더 가까운 밥두비 능선 쪽에서도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탐부만 근처에는 미군이 주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탐부산과 코미아툼 근처에는 점선으로 표시된 여러 루트들이 있는데 코미아툼으로 가는 루트들을 장악할 수 있는 굿뷰 정션도 탐부산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이 철저히 수비하고 있어 전혀 뚫리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이곳 일본군의 수비를 과연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다음 영상에서 동부 뉴기니의 혈전 상황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